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약 2km 앞 평택 JC에서 평택 화성 고속도로 동화선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약 1km 앞 평택 화성 고속도로 동화선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분홍색 유도선을 따라 주행하세요.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약 700m 앞 평택 톨게이트입니다. 이어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약 300m 앞 평택 톨게이트입니다. 이어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때문에 안 때문에. 나는 노인네들하고 왔는데 나는 어른이지. 한국 살다 내가 30년을 불렀는데 내가 뭘 놔두고 판단력 없을까봐 내가 없어서 그런 거야? 됐어, 뭘 듣고 싶지도 않네. 자기 생각만 생각해. 와, 우리 말할지. 지금 이하라 말하고 싶지가 않아. 그네까지 싣고 간다니까요. 언제나. 어머, 세련됐다. 어떤 내용을 쓸 것인가 먼저 정해놓으시고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쭉 이야기거리들을 적어놓으시고 그러고 거의 한 절반을 쓰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초반에 이제 그 인물의 배경으로서 장소와 그 다음에 캐릭터라고 하죠. 성격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면 사실은 그 절반 이상이 다 짜여진 셈입니다. 자,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준비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서 보내주시기 시작하시면 돼요. 합니다. 재벌 지원 계획이 이게 어떤 是救人，是因私欲的迷惑渐渐变坏的。 타이밍이 거래되고 한 타이밍이
또 여쭤보죠. 아까 차범근 이또 상호간세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먼저 이 교수님께 이 제동이 걸린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간세 이것 때문에 우리 경제가 좀 더 숨통이 트일까요? 뭐 아직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1심 판결입니다. 네. 그리고 2심 또 아마 연방대법원 판결까지 또 아마 그 과정을 거쳐야 될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왜냐하면 그거는 대법원 또 이 연방대법원의 구성도 보면은 대법 간의 구성도 또 영향을 줄 거고 있기 네. 때문에 그거는 물론 우리가 기대감은 이제 일단은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막 너무나 파행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가는 부분들에 조금 제동 걸렸다는 의미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힘을 돌릴 수 있을 정도로 된다. 네. 그리고 아까 약간 말씀하셨던 우리 금리 문제는 지금 금리가 0.25%가 내렸지만은 사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기준금리가 내리면은 그러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내가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금리가 좀 떨어져야 이게 필요에 와닿는 건데 문제는 기준금리가 떨어졌지만은 그러나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다 상황이 다를 건데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신용도라든가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막상 신용도가 떨어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기준금리는 떨어졌는데 나한테 느껴지는 피부가 느껴지는 이런 인하는 별로 없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잘 좀 보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체감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네. 차범근 장께도 이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 일단 한국은행이 내리면서 분명히 소상공인에게 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정책적 분석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저희가 예대 금리차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괴리가 너무 큽니다. 사실 대출 금리를 예대 금리를 올려가는 예금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사실 그 차이도 사실 되게 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금융권을 봤을 때 보험사, 카드사, 그 다음에 은행권이 있는데요. 이걸 근데 여기서 사실 기준금리가 다운됐으면 소상공인들에게 대출금리 중에서 카드론도 많습니다. 그럼 카드론 금리도 다운돼야 돼요. 근데 안 다운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험사는 왜 그러냐면 약관대출이라고 약관대출이라고 혹시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약관대출 같은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소상공인들이 그 지경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기준금리를 인하됐으면 그냥 예금금리, 대출금리에 대한 인하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 그 외에 부과되는 카드론 금리라든지 약관 대출 금리라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체감이 높아질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작 창구 금리는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더 또 치명적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더 이제 대선 후보들의 경제 정책이 주요한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판단이 되는지 2부에서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자영업 위기 실태와 대책이라는 주제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차남수 소상공인 정책 홍보 본부장, 한문도 서울 명지대대학원 겸임교수,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차남수 본부장님은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 본부장이십니다. 자, 대선 후보들이 이 자영업 관련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어떤 내용인지 좀 정책도 설명을 해주시고 좀 비교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이재명 교수님부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소상공인 채무 탕감, 그러니까 탕감은 갚지 않아도 이것을 이제 없애주겠다, 빚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 방법론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배드뱅크를, 김문수 후보는 채출발 기금 확대로 조금의 차이가 이제 명칭상의 차이가 있는데 좀 비교를 해주시고 어떤 내용인지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그 민주당 쪽에 아마 그 공약 내용들은 주로 이제 탕감 부분이 이제 이야기 언급을 했습니다. 탕감 부분을 언급했고 이제 그 배드뱅크를 조성해서 결국 이제 부실 채권 문제를 좀 정리를 좀 하겠다는 이런 이제 의지 같습니다. 그리고 수출발 기금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있는 새로운 이 정책은 아니고 원래부터 있는 기금을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러면은 탕감이라는 측면에서 또 국민들이 볼 때 탕감 이야기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죠. 민감하고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도 또 다룰 수 있는 문제인데, 근데 지금 6년이라는 이렇게 상당히 장기간의 불황이 이어지고 또 코로나19라는 이런 또 재난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과정에서 정부의 어떤 정책 금융을 받은 부채도 많을 거고 이 부채가 쌓인 것이거든요. 네. 쌓이다 보니까 그러면 문제는 그 대상, 그 다음에 그 기준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좀 정할 거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 부실 채권의 문제는 좀 정리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로 계속 이어지면은 아마 이 자영업자들은 계속 이 부채의 이 굴레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희망이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도 우리가 평가를 하고 그럴 때 자본 잠식 상태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 자영업자는 자산 잠식이 되느냐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고 저는 그 기준을 한번 내세우고 싶은데요. 그래서 자영업자가 정말 도저히 이제 자산이 잠식돼서 이제는 빚잔치를 하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인 경우라면은 당연히 이 빚을 계속 그냥 안고 가도 내버려 둬야 될 거냐. 어차피 이 빚을 어떻게 보면은 다시 돌려받기가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래야 좀 기준을 가지고 약 300m 좌회전하세요.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